다음 주 미국 대선입니다. 저도 투표를 했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왜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니고 미국의 선거 방식이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집으로 우편이 날아옵니다. 안에는 투표용지가 있고 유권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확인서가 있고요. 반송봉투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볼펜으로 지지자를 선택하고 유권자 확인서가 하나의 봉투처럼 되어 있어서 안에 넣고 반송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됩니다. 유권자 확인서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인지 확인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거를 하러 가면 우편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편으로 해야 돼서 그 자리에서 종이로 투표를 하고 어떠한 사람한테 건네주면 그 투표 종이를 가지고 갑니다. 최악의 경우가 선거 용지가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홈리스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라서 딱히 뭐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대선 투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려 봤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큰 증시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차별화 장세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차별화 장세가 심하게 되면 매수 심리가 저조해지게 되고요. 매수 심리가 저조해지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증시가 불안해지는 거죠. 변동성은 증시에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요. 문제는 요즘에 변동성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기도 하고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미 변동성이 컸고 매수 심리는 계속 저조해지는데 요즘 더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증시에는 단타 트레이더들이 판을 칩니다. 굵고 짧은 거래들이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건데요. 단타 투자자들은 좋다고 하는 종목으로만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튀어오르는 종목에 뛰어드는 거죠. 상승을 하는 종목에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갭상을 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넷플릭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구글도 갭상승을 했었고요. TWL로 팀 종목도 갭상승을 했는데 갭상승이 너무 흔하게 돼버린 증시가 되었습니다.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이 된 거죠. 여기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갭상승을 하고 주가를 지켜주면 좋은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단타 투자자들이 판을 치는 증시라 물량을 오래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온 물량은 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량들이 한 종목에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되면서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는 요즘같이 갭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지면 반대로 갭하락하는 종목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변동성은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생상품들, ETF, ETN, 2배,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증권사에서 너무 많은 상품들을 팔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니 증시에 유입되는 물량들이 분산이 되겠죠. 가뜩이나 큰 물량도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나 매도가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나 큰 손들의 큰 물량들이 주가 움직임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기관들이나 큰 손들의 물량이 장악을 하면 큰 뉴스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지 뺄 일인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고 갑자기 쭉 빠지게 되면 여러 악재들이 따라붙어서 증시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뉴스 없는 잔잔한 증시인데도 장대 음봉, 장대 양봉, 갭상승과 갭하락들이 쉽게 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더욱더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고점에서 물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매수 심리는 더욱더 저조해지고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즘 미국 경제가 아이러니합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대선이 끝나면 또 돈을 풀어야 해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거란 부분이 있고 옐런이 계속 돈을 살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연준에서는 금리를 또 내려도 되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란 말이죠. 9월 FOMC에서 50bp를 내린 게 경제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우려인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자신감인지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하면서 왔고 인플레이션은 끈적거리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금리가 오르면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매매가 최저치로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니 아이러니한 미국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증시에서는 하락이 나올 때 내가 정말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을 매집하시거나 물을 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종목의 수를 늘리시거나 추격 매수를 하기엔 좋은 시기는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지구
구간에 서 있는데 차트상 단기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목요일에 있었던 급락에 하늘색 선까지 왔습니다. S&P 500 미니 선물은 5,730, 아래는 5,650 구간, 나스닥 100 미니 선물 19,930, 아래는 19,690 구간. 저항과 지지도 작은 박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노선 아래에서 주가가 맴돌게 되면 추세 변경이 가능해지니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들어서면 마지막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서 가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상승을 지속하게 될지 하락으로 변경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지노선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추세가 변경되냐 안 되냐의 지지선은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점이 되는 자리라서 물량 조절을 한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멤버십 분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목마다 정해진 매집 자리, 불타는 자리, 매수 자리가 있는데 주식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매수만 하시면 돼서 쉽고 수익률도 챙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멤버십을 5년 정도 했는데 5년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말씀드린 고점 구간을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락이라고 하긴 그렇고 눌림이고 물량 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패턴적으로 지켜주면 좋았던 260자리는 깨졌는데요. 이제는 마지노선은 235, 230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켜줘야 지금 만들어진 상승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증시라는 건 무언가 나타나면 나타난 부분이 진행되기 위한 과정,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준비가 끝나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테슬라는 상승형 아일랜드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230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갭을 안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을 해주면서 과정을 만들어주고 발산 시작 구간을 넘어주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매수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들로 매수자를 알려드렸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생각이 나지 않기는 하네요. 말씀드린 매물대에서 매수하셨다면 지금은 수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수익하고 계신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증시의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패턴이나 지켜줘야 하는 주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하니까요. 테슬라는 235, 230은 마지막 매수 자리입니다. 무너지면 다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하셔서 하락을 보시거나 모르겠다 하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로또 플레이라고 합니다. 실적 전에 매수를 할지 말지만 결정하셔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기회가 온다면 125자리에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1, 2주 전에는 그냥 로또입니다. 실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MCI는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말도 없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사임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바로 상폐가 되거나 물론 많이 하락은 했지만 금방 10불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문제가 있어도 반등도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 단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11월 5일에 실적 발표도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아니지만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잡주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SMCI가 누명을 벗고 다시 상승을 할지라도 이런 위험이 높은 종목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누명을 벗었을 때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또 제가 경계하는 부분이 SMCI에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승. 비정상적인 상승은 대가를 치른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되돌려놨고요. SMCI가 반도체 섹터에 힘을 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증시를 무너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까지 오버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잡주는 잡주인 이유가 있고 잡주는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상승하다가 하락한 종목 많이 보셨잖아요. 오버띵킹 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다우 편입 이야기가 있죠.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다우는 주가 움직임이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우로 편입이 되면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이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지켜보자고요. 다음 주는 대선도 있고 FMC도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증시를 보시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